안녕하세요. 영국역 읽어준 남자 앤디입니다. 제가 영국역 컨설팅을 해온 지 올해로 25년이 되었더라고요. 정말로 그동안 많은 학생들을 영국으로 보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보냈던 학생들 졸업하고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그래서 제가 직접 보낸 학생들 졸업 이후의 근황을 알아보는 시리즈를 준비해 보기로 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주인공은요, 7년 전에 영국에서 태솔 석사를 하고 돌아온 이든쌤, 심규성님입니다. 자, 함께 만나러 가보실까요? 이든쌤이 저희 사무실에서 정말 가까운 곳에서 근무하시더라고요. 거의 1분 컷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이동해 보실까요? 저희 사무실이 있는 건물이거든요. 여기서부터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와, 여기서 만나니까 너무 반갑다. 수 있는 거예요? 저희 4월에 뵙고 2달 만에 다시 뵙네요. 네, 2달 만에 뵙네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제 새로 개강해서 정신없이 준비하고 강의하느라 시간이 엄청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오픈하기 전에 조금 걱정하시기도 하셨는데 네, 되게 조금씩 학생들도 늘어가고 있는 좀 상황이세요? 네, 적응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학원에서 직접 뵈니까 너무 네. 반갑고 너무 좋더라고요. 언제 영국에서 공부하셨고 지금은 어떤 일 하고 계시는지 영국 유학 읽어주는 남자 영유남 시청자분들에게 간단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든이라고 하고요. 2018년도에 노팅엄 트렌트 유니버시티에서 프리마스터 과정 밟고 그다음에 이제 뉴캐슬 유니버시티에서 어플라이드 링구이스틱스 앤 테솔 해서 응용언어학이랑 영어교육학 석사 졸업하고 현재는 신촌 파고다 어학원에서 IELTS와 토익을 강의하고 있는 이든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든 선생님 생각했을 때 저를 찾아오셨던 게 7년 11월 말 정도로 네. 기억을 하는데요. 이미 영국역을 좀 준비하고 계셨던 상황이셨었는데 네. 진학 방향에 대한 고민이 많으셨던 걸로 기억해요. 당시 어떤 고민이 좀 있으셨고 결국 좀 방향을 바꾸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네,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서 학부는 경영학 전공했고요. 네. 그래서 평범하게 취준생 생활에서 토익 공부하고 뭐 중국어 HSK도 공부하고 자격증 따서 인턴 생활도 했다가 대기업에 취직을 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와중에 남들이 봤을 때는 안정적인 직장이고 딱히 남부럽지 않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뭔가 마음 한켠에 이제 좀 제 내면에서 받아들여지는 만족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취준생 시절을 할 때 아르바이트로 동네 보습학원에서 이제 학생들을 영어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취준생 때. 네, 아르바이트로. 근데 그때 경험이 생각이 나면서 다시 그냥 가르치는 일을 좀 해야겠다.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학부 전공이 경영학이고 영어 전공을 하지 않았다 보니까 좀 더 딥하게 공부를 하고 영어를 제대로 가르쳐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여러 국가가 있지만 이제 영국은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국가잖아요. 네. 그래서 영국을 선택을 했고 전공도 과감하게 바꿔서 이제 응용언어학이랑 테소 영어 교육학을 선택했습니다. 영국 유학 가시기 전에 네. 한 3년 정도 이렇게 학원에서 그쵸. 학생들 가르쳤던 경력이 있으셨는데 특별히 태소를 좀 더 공부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특별한 계기가 좀 있으셨나요? 제가 취준생 생활하기 바로 직전에 스위스로 유학을 좀 가고 싶었던 적이 있어서 IELTS를 한번 공부를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스위스 유학은 못 가게 돼서 다시 그냥 직장 생활을 해야겠다라고 취준하고 직장 생활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저한테 인상 깊게 좀 남았던 부분들이 IELTS 강사 선생님들이 정말 영어를 잘하시고 잘 가르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 학력을 보니까 대부분 테솔 석사학위를 영국에서 취득했던 그런 강사 선생님들이 이제 저의 스승님들이죠. 그래서 그분들의 영향 받아서 그럼 이왕 영어 강사 할 거면 영국에서 테솔 석사 제대로 하고 시작하자라고 결정을 했게 됐습니다. 태솔 석사 과정이 네. 뭐 국내도 사실 많이 있긴 하잖아요. 네. 굳이 학위 과정으로서 태솔 석사를 생각하셨던 이유하고 네. 미국도 있고 호주도 있고 다른 나라도 있을 수 네. 있는데 영국에서 태솔 석사를 하게 된 계기가 있었을까요?
저 학부 때 지도 교수님이 일단 영국에서 석사 박사를 하신 분이셨거든요. 학부 때. 아, 학부 때.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많이 영감을 얻었었고, 네. 그래서 영국 이외에는 딱히 제가 정보가 있는 나라도 없었고, 그 교수님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영국이랑 조금 친근함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석사가 1년 과정이라는 것도 그 교수님 덕분에 알게 돼서, 사실 이제 미국이나 다른 국가들은 길잖아요. 그쵸. 그래서 비용적이나 시간면 쪽에서 좀 부담이 됐었는데 1년이면 조금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겠다. 그리고 지금 아니면 유학을 못 가보겠다라는 생각이 그때 강력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그때 제가 27살이었는데 지금 유학을 가지 않으면 평생 유학을 못 갈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 때문에 국내 과정은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오직 딱 영국에 그때 딱 꽂혀서 영국에서 무조건 태술 석사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저희가 살아오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되게 영향을 그쵸. 크게 받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교수님이 큰 영향을 주셨네요. 맞아요. 교수님들이랑 저 가르치셨던 IELTS 선생님들, 네, 이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것 같아요. 네. 막상 이제 태술 석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뒤에 네. 주변에서 혹시 만류하거나 굳이 가야 되냐 이렇게 하셨던 분은 특별히 없으셨어요? 가족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친구분들 중에? 대부분 가지 말라고 했죠. 아 그래요? 네. 왜요? 힘들게 뭐 토익도 공부하고 HSK 중국어도 공부하고 인턴도 해서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취직을 했는데 그 회사에 사표를 내고 갑자기 영어 강사 한다고 하니까 사실 부모님 제외하고는 모두 반대했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은 네, 부모님은 응원을 해주셨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덕분에 네, 무사히 잘 갔다 왔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구나. 너무 감사하네요. 네, 이렇게. 감사하죠. 처음 가셨던 곳은 이제 노팅엄이었었는데 네, 학업하시는 중에 프리마스터 전체 라이팅 1등을 하셨었다고. 네, 맞아요. 그때 또 프리마스터 때 교수님이 이든님 정도면 더 좋은 학교 갈 수 있다고 권해주셔서 네, 맞아요. 그 러셀 그룹인 뉴캐슬 대학에 나중에 진학하시게 됐는데 그 얘기 좀 조금 더 들려주실 수 있어요? 일단 제가 학부 전공이 영어 관련된 전공이 아니라서 조금 더 공부도 하고 뭐 논문을 쓰거나 과제를 하려면 학문적인 지식이나 영어 실력도 필요했기 때문에 프리마스터가 이제 6개월 과정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정도면 열심히 공부해보면 석사 과정을 무난하게 준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이제 노팅엄에 있는 노팅엄 트렌트 유니버시티에서 프리마스터 과정을 시작을 했고요. 거기도 중간고사, 기말고사처럼 시험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과목이 이제 라이팅, IELTS 라이팅 타스크 2 같은 그런 과목의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IELTS 공부했으니까 하던 대로 열심히 했는데 그 지도 교수님이 방으로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너가 전체 1등이다 라이팅 점수. 네. 그러더니 이제 보시더니 전공을 테소를 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조금 더 좋은 학교의 프리마스터 과정을 마치고 지원해보는 게 어떻겠냐 해서 이제 알아보던 중에 지사장님도 추천을 해주셨던 뉴캐슬 대학교에 지원을 했고 또 좋게 합격이 됐죠. 네, 그 교수님이랑 좀 특별한 인연이라고 생각되는 게 그 교수님이 뉴캐슬에서 박사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걸 나중에 알게 됐거든요. 네, 이제 뉴캐슬 가서 잘 지원해서 뉴캐슬 대학교 왔습니다 하고 제가 이메일을 보냈는데 거기 자기 모교다. 아 진짜요? 네. 그래서 되게 제가 거기서 사진 찍어서 지금 뉴캐슬 이렇다 이렇게 막 많이 보내드리고 되게 좋은 추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교수님이 뉴캐슬 추천하거나 하셨던 건 아니요. 아니었고요? 네, 아니요. 그냥 좀 더 좋은 학교로 마스터 과정을 갈 수 있으니 해봐. 그냥 그 정도여서 그래서 저는 지사님께 이제 연락을 드렸고 네, 그래서 추천해 주신 대로 했는데 나중에 그렇게 이제 알게 된 거죠. 네. 특별하네요. 네. 제 기억에 사실 이든 쌤이 네. 그 IELTS에서 저기 라이팅에서 좀 고생을 많이 하셨던 네, 걸로 맞아요. 기억을 하는데 네. 어떻게 또 그 과정에서는 1등을 하시고 그러게요. 네. 뭐 짧게나마 혹시 그 과정에서 그 유익했던 부분이 있으셨나요? 중에 프리마스터에서? 지속적으로 라이팅 연습은 어사이먼트나 나중에 디저테이션 논문을 써야 되기 때문에 라이팅 공부를 꾸준히 했고요. 원어민 친구들한테 그 많이 첨삭을 해달라고 저는 메일을 많이 보냈었어요. 원어민 친구들도 사귈 수 있는 기회들이 좀 있으셨어요? 네, 그래서 영국인에게 제가 이런 식의 에세이를 썼는데 어떤 부분을 좀 교정하면 좋겠냐 라이팅을 좀 과외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조금 많이 실력이 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어떤 특별한 과정하고는 또 별개로 네. 내가 또 거기 가서 네. 그쵸. 현지인 친구들도 막 사귀고 네, 맞아요. 친구들의 그랬어요. 도움도 받고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좀 적극적이셨네요. 네. 그때 이제 IELTS 점수에 꽂혀서 뭔가 고득점을 저는 이미 유학을 갔잖아요. 그래서 IELTS 점수가 더 이상 필요 없는데도 그냥 고득점을 위해서 계속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두 개의 도시를 경험해 보셨는데 네. 노팅엄에 계셨다가 나중에 이제 뉴캐슬 가셨는데 네. 그 도시의 분위기가 좀 어떠셨는지 간단하게만 좀. 노팅엄은 확실히 조금 더 앤티크한 분위기가 많은 도시였고요. 뉴캐슬은 앤티크함과 모던함이 좀 공존하는 그런 도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뉴캐슬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근처에 바닷가도 있고 그다음에 날씨도 선선해서 네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뉴캐슬에서의 생활이 조금 더 편안하고 즐겁지 않았나 생각이 물가도 듭니다. 좀 괜찮죠? 뉴캐슬? 네, 뉴캐슬 물가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네. 제가 알기로 뉴캐슬이 영국의 4개의 도시에만 지하철이 있다고 했는데 네, 뉴캐슬은 있어요. 지하철도 있고. 맞아요. 지하철도 있습니다. 네. 영국 석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년 과정이어서 되게 짧잖아요. 네. 근데 학부 전공이 좀 달랐던 분으로서 네. 1년 안에 태솔 석사를 따라가고 또 네. 졸업하는 거 할만하셨는지 또 힘든 점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그 프리마스터 과정에서 저 되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뭐 라이팅 준비도 많이 하고 했기 때문에 과제를 작성하거나 논문 작성하는데 큰 어려움은 사실 저는 없었는데 수업 시간에 이제 디스커션이나 그다음에 모의 수업이 있었어요. 석사 때. 네, 모의 수업하는 평가가 있었는데 네. 그때는 이제 저보다 영어를 원체 잘하는 영국인 학생들 앞에서 모의 수업을 하려니까 그게 제일 많이 긴장되고 힘들더라고요. 아, 물론 이제 열심히 밤새서 준비해서 열심히 외워서 한다고 해도 뭔가 발음이나 뭐 뭔가 저의 실수를 누구보다 잘 파악할 그 영국인 학생들이 있어서 그게 가장 좀 긴장됐던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좀 아무래도 좀 느낄 수 있었던 네. 부분이 더 같네요. 네. 그 1년의 석사 수업 중에서 혹시 네. 지금 강의에도 영향을 준 가장 인상 깊었던 수업이 있으셨을까요? 수업이라기보다 마지막 졸업 논문 작성하면서 많이 제가 인사이트를 받았는데요. 그 제 논문 지도 교수님이 이제 폴 시드하우스 교수님인데 그분이 IELTS 시험에 관해서 굉장히 저명한 교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IELTS 스피킹 코스에 대해서 논문을 썼었는데 그 논문을 쓰면서 준비하면서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 IELTS 라이팅 스피킹 공부할 때 이런 점들이 공통적으로 다 고질병이 있겠구나. 그래서 그런 점들에 많이 집중을 하면서 공부를 했던 게 제가 지금 강의할 수 있는 약간 밑바탕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태솔 석사를 공부하면 네. 그런 게 구조적으로 보이나요? 공부하게 되면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 뉴캐슬에서 네. 공부하시는 동안에 뭐 학업적인 거 말고 네. 또 그 시절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얘기해 주실 수 있을 만한 부분 있으면. 일단 저는 같이 공부했던 한국인 학생들, 그러니까 뉴캐슬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생, 그다음에 대학원생 모두 한국인들이랑 되게 끈끈하게 잘 지냈거든요. 네. 그래서 서로 도와줄 것들 많이 도와주고, 그리고 학부생 친구들은 저보다 유학 생활을 오래 했던 유학 선배잖아요.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학업적이나 학교 생활 또 생활에서 많이 도움을 받았어서 지금도 되게 끈끈한 인연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 제가 또 뉴캐슬에 있었을 때 국가대표 축구 선수였던 기성용 선수가 기성용 선수. 네, 뉴캐슬에서 뛰고 계셨습니다. 아, 그 당시에요? 네. 아, 제 기숙사 바로 옆에 경기장이 있었어요. 진짜요? 제 기숙사 바로 옆에 경기장. 오, 네. 너무 좋겠다. 네. 종종 보셨겠네요. 자주 봤죠. 아, 그래요? 네. 오. 처음에는 신기했는데 네. 나중에 그냥 형 안녕하세요 이러고 지나갑니다. 아, 그래요? 네, 처음엔 굉장히 신기해서 만날 때마다 사진 찍어달라 그러고 사인 받고 했었는데 네. 근데 워낙 밥도 많이 사주시고 네. 네, 그래서 되게 즐거웠고 제가 또 학교에서 한글을 가르쳤었어요. 네, 그래서 학교 공식 그 코리안 랭귀지 인스트럭터로 선정이 돼서 시간당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도 10파운드 넘는 돈을 시간당 받으면서 일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저는 그렇게 인기가 많을 줄 몰랐는데 외국인 학생들이 제 수업을 너무 열심히 많이 들으러 와줘서 이 K 컬처와 K 팝의 위상을 직접 몸소 느꼈던
시간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한 2020년대 이후에 네. 코로나 이후에 좀 한국의 그런 문화적인 위상이 되게 많이 올라간 네. 것 같은데 네. 근데 코로나 전이었잖아요. 그쵸. 그때도 좀 이미 아, 그런 조짐이 그때도 있었나요? 네, 엄청났습니다. 아, 그래요? 네. 런던이 아니셨는데도 되게 네. 그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많았나요? 네,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한글 되게 잘하는 친구들도 많이 봤고, 네. 네, 저랑 편안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을 정도로 한국어 잘하는 그런 친구도 실제로 만났었어요. 아, 그래요? 네. 한국어 강사로도 공식 네. 활동하셨다라는 게 너무 되게 신기하고. 네. 근데 이제 한글을 영어로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실력도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 네. 떠날 때의 이든 쌤이랑 네. 돌아올 때 이든 쌤 뭐가 제일 달라졌을까요? 뭐 영어적인 거나 학업적인 거를 떠나서 저는 이제 전형적인 한국인으로서의 삶을 살았거든요. 중고등학교 때 학원 열심히 다니고 대학교 가서 취업 준비하고 그러니까 누구나 다 똑같이 경험할 법한 경험만을 했었는데 그래서 유학을 가서 다양한 국가의 친구들도 만나고 그 다음에 유학 생활을 하는 한국인들을 통해서도 제가 어떤 거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넓어졌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뭔가 성장, 내면의 성장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안 갔으면 큰일 날 뻔. 후회하지 않아요? 네, 전혀 안 합니다. 네, 너무 네. 좋았군요. 영국에서 석사를 이제 마치고 네. 한국에 돌아오셔서 IELTS 대표 강사가 되시기까지 네. 과정이 좀 어떠했는지 그리고 유학 경험이 실제 취업이나 커리어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영국에서 영어를 전공한 대학원 졸업자이기 때문에 영어 강사로 이렇게 어디에 어플라이를 했을 때 저를 거절한 학원 업계는 없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 정도로 전문성을 인정받은 것 같아서 되게 뿌듯했고. 위상이 확 올라갔네요. 네, 그렇죠. 어쨌든 영어 교육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단순히 영어를 잘하는 것보다 학생들이 뭐를 힘들어하는지가 더 눈에 잘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지금 많이 티칭하고 자료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조금 특이하게 IELTS만 강의하는 게 아니라 수능도 강의했었고 지금도 파고다 어학원에서 토익과 IELTS를 같이 강의하거든요. 그래서 시험의 종류에 상관없이 저는 다 도전해서 강의할 수 있는 강사라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 시험을 접목시키는 것도 사실 영국에서 공부했던 게 다 뿌리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솔직히 그 1년 들인 돈과 시간만큼 본전을 뽑으셨다고 생각해요. 아, 그럼요. 네, 뭐 단순히 경제적으로만 치환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그때 아니면 저는 유학을 못 갔을 거거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네, 그랬기 때문에 돈 이상의 가치의 본전을 이미 다 뽑았습니다. 네, 이어진 질문인데 비용을 빼면 네. 1년의 시간이 남긴 게 또 어떤 부분들이 있었을까요? 한국에서 저는 대학교 생활을 해봤고 또 영국에서도 석사를 해봤잖아요. 분위기가 너무 다르다 보니까 유학이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관점이나 태도들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울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교수님들이 유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적극적으로 케어해주는 그런 모습에 또 많이 본을 받았고, 예. 그리고 다양한 전공을 공부하고 있는 한국 유학생들 보면서 그 제가 생각하지 않은 그런 커리어나 미래 계획을 되게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생들한테도 그런 관점들을 되게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는데요. 네. 사실 이제 우리 이든쌤 가셨을 때랑 네. 지금이랑 학비도 되게 아, 그쵸. 차이가 많이 나고 환율도 네.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 네. 거기다가 이제 요즘에 AI 때문에 네. 뭐 이제 유학이 의미 있나? 아. 이렇게 생각하는 말도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해 주시긴 하셨는데 직접 다녀온 분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저는 AI 시대가 되면서 유학이 더 중요해질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AI는 유학을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유학을 직접 가서 사람과 부딪히면서 그 나라의 언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AI는 우리나라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AI를 대하는 태도도 한국에만 국한돼 있지 않고 그리고 여러 국가에서 그 AI를 어떻게 입력하고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모든 관점을 다 넓게 배울 수 있는 게 유학이기 때문에 저는 꼭 기회가 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저처럼 도전을 꼭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남기고 싶습니다. 소름 돋는 말씀. 아, 네. 너무 좀 말씀 감사합니다. 네.
IELTS 강사로서 몇 가지 네.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IELTS 강사로서 네. 직접 IELTS를 준비하며 고생해 보신 좀 네. 입장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한국 학생분들이 어디에서 좀 막히는지 좀 네. 경험적으로 많이 아실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짧게 팁 한번 좀. 가장 학생들이 고질적으로 힘들어하는 게 라이팅 타스크 2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학문적인 주제들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전개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단순히 문법 잘 알고 많은 양의 어휘를 안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평소에 여러 가지 주제를 접하면서 한국어로라도 자신의 생각을 논리정연하게 서술할 수 있는 능력을 먼저 키우고 그와 동시에 영어 실력을 꼭 같이 키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단어 많이 알고 문법을 잘한다고 라이팅 점수가 오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이거는 스피킹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국말로라도 자신의 생각을 논리정연하게 서술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능력과 반드시 함께 영어 공부를 하셔야 IELTS 점수가 나온다. 영어만 단순히 잘한다고 나오는 시험이 아니라는 거를 꼭 염두에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저는 평소에 많이 얘기해요. 그 뉴스를 보거나 신문을 볼 때 이런 주제가 시험에 나오면 나는 어떻게 과연 얘기해야 될까? 어떻게 써야 될까를 한국말로라도 생각하는 훈련을 계속 하시는 게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부터 꾸준히 연습을 해야 돼요. 네. 어떤 뭐 근거를 가지고 네, 얘기해야 되는 맞아요. 것들이 연습이 좀 필요하군요. 네. 보통은 그런 근거가 좀 빈약한 상태로 그쵸. 서술하거나 네.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나요? 네, 맞아요. 그래서 한국말로도 못 쓰겠는데 이걸 어떻게 영어로 씁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럼 먼저 한국말로 생각해 봅시다가 저의 라이팅 스피킹 수업의 출발점입니다. 네. 저도 좋은 팁을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각 영역에서 점하기까지 직접 장애물을 넘어보신 경험이 다른 강사 선생님들과 그 가르치는 방식에서 어떤 네. 차이점을 좀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이제 원어민이랑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어민 친구들에게 도움을 받았었고 네. 그 영국에서 석사 하면서도 IELTS 시험을 계속 봤거든요. 사실 저는 15번 넘게 봤어요. 아 진짜요? 네, 영국에서만 15번 넘게 봤는데 그 줌으로 거의 매일 1시간씩 그 원어민이랑 대화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다양한 주제로 그냥 프리토킹식으로 IELTS 시험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준비도 해보고 다양한 IELTS 교재를 섭렵하면서 공부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제가 시도해 봤을 때 이렇게 했을 때가 가장 점수가 빨리 나온다라는 거를 제 스스로 이제 나름대로 유형별로 정리가 돼 있죠. 그래서 학생들의 그 특징에 따라서 전 좀 개별적으로 과제나 자료들을 많이 맞춰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가장 빨리 점수가 나오더라고요. 네.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학생들 저희 더 추천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확 올라오네요. 네. 개별 맞춤식 네. 티칭이 좀 가능한 선생님이십니다. 네. 지금 이제 파고다 신촌에서 하고 네. 계시는 IELTS 수업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교환학생이나 뭐 저처럼 석사 준비하거나 아니면 아예 학부 준비하는 학생들 지금 가르치고 있고요. 네. 아예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은 기초 문법, 기초 영작부터 시작하는 반도 있고 어느 정도 영어를 좀 공부했다. 뭐 수능 영어 한 1등급 정도 받았고 토익도 800점 이상 받은 학생이다 라는 친구는 바로 실전반으로도 들어가서 한 달 만에 가장 최근에 7.0 받은 학생도 있습니다. 한 달 만에. 거의 한 800점 정도. 네. 네, 그 정도인데 IELTS 처음 공부해서 저랑 딱 한 달 공부하고 7.0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학생도 있고 고등학교 때 영포자였대요. 근데 지금 열심히 수업 따라오고 있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아예 기초 문법, 기초 영작부터 시작할 수 있는 반도 구성이 돼 있어서 본인의 수준에 따라서 자유롭게 선택하면 될 것 같아요. 들으면 들을수록 더 기대가 되고 더 좀 저희가 자신감을 가지고 추천드릴 수 있겠다는 아유, 생각이 감사합니다. 드네요. 네.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그때 이든 쌤처럼 네. 갈까 말까 고민하는 망설이는 분에게 한마디 네. 해주실 수 있을까요? 유학은 인생의 새로운 챕터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새로운 챕터의 시작을 조금 더 빨리 열 수 있도록 저는 강력 추천드리니 절대 인생의 새로운 챕터의 시작을 미루거나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유학은 특별한 사람만 가는 게 아닙니다. 저도 평범한 한국인이었고 열심히 준비해서 유학 과정을 마치고 돌아와서 저만의 커리어를 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You can do it too. 감사합니다.